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조자 원리를 하고 있죠. 손숫자와 관련된 조자 원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손, 발, 입에서 글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손과 관련된 글자에서 여러분들 조자 원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자를 잡았어요. 뭘로? 손으로. 사람을 잡았어요. 뭘로? 손으로. 자, 그 다음에 꼬랑지를 동물의 꼬랑지를 잡았어요. 동물의 꼬랑지를 잡았습니다. 뭘로? 손으로. 별을 잡았어요. 뭘로? 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있어요. 뭘로? 손으로.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몽둥이를 잡고 있어요. 뭘로? 손으로. 막대기나 이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뭘로? 손으로.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자, 횃불을 잡고 있어요. 뭘로? 손으로. 자, 붓을 잡고 있습니다. 뭘로? 손으로. 다 잡고 있어요. 우리는 붓을 잡는다 그러면 손이 안 들어가도 당연히 손으로 붓을 잡지 뭐 입으로 붓을 잡겠습니까? 물론 손발이 없는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고 난 사람이 입에 붓을 물고 글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는 뭐 구적 화가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붓을 잡는다, 사람을 잡는다, 달아난 동물의 꼬랑지를 잡는다, 창을 잡는다, 몽둥이를 잡는다, 손으로 잡는 거죠. 그런데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넣어줘야 돼요. 손이라는 그림을 넣어줘야 돼요. 여자를 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손.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뭐? 손. 꼬랑지 잡고 있는 게 뭐? 손. 벼 잡고 있는 게 뭐? 손. 몽둥이 잡고 있는 게 뭐? 손. 또 뭐? 손. 불 잡고 횃불 잡고 있는 게 뭐? 다 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붓이나 삽을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울을 또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도 보입니까? 저울을 잡고 있는 손도 있어요. 저울을 잡고 있는 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그 녹차잎, 나무 이파리들을 따고 있는 손도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손이 들어갔는데 손과 관련된 글자가 이 손 숫자 있고 제방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우자가 있다 그랬죠. 또 우자, 손개자, 그 다음에 손톱 조자. 이게 다 뭐라고요? 다 손이에요. 손. 옛날 그림 보면 다 이렇게 손이야. 손. 어떤 위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손으로 던진다 하고 잡는다. 붓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지만 공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모양이 약간씩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는다 그래. 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는 손과 관련된 글자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글자는 다르지만, 즉 모양은 다르지만 다 손이다라고 이 조자 원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죠. 자, 하나씩 보십시다. 자, 여자를 잡은 것은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여자의 머리채를 아무나 잡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머리채가 잡힌 여자는 뭐예요? 종, 그렇죠. 여자 종, 노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여우로 안 읽히고 그냥 종노로 읽히는데 요 글자는 인우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급할 급자입니다. 급하다 할 때 뒤에서 누가 막 쫓아와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가 또 사람이 쫓아오니까 마음이 급하다 할 때, 막 서두른다 할 때 이 마음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자가 있으면 마음심이 들어가면 글자 모양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우가 또 이렇게 손개로 바뀝니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꼬랑지를 잡았어요. 동물의 꼬랑지를 뭐가 잡았어요? 손이. 잡을 이자. 잡을 이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를 급, 미칠 급 그래요. 이르다, 다다랐다 하다. 미치다가 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이게 아니라 다다랐다, 이르렀다. 이를 급, 미칠 급 그러죠. 급할 급자죠. 마음이 막 급해지,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요거는 잡을 꼬랑지를 잡은 거예요. 단독 사행이 없잖아요. 동물의 꼬랑지를 잡는다는 것은 도망가는 동물을 잡는 거고 또 사냥 나가서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미칠이 잡으리까지는 됐는데 단독 사행이 없어. 한자가 이렇게 단독 사행이 없으면 그 뜻을 갖는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동물이 도망가는 걸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꼬랑지를 뒤따라가서. 그러니까 잡을 채자를 이 갈착자 집어넣으면 갈착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잡을 채자예요. 체포하다 할 때. 자, 벼를 잡았어요. 벼 한 포기를 잡았어요. 잡을 병자입니다. 벼 한 포기를 잡고 있는 거죠. 잡을 병자예요. 그 다음에 창을 잡고 있는데 요거는 창 숫자가 된 겁니다. 창 숫자가 단독 사용이 없어요. 창은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손수를 붙여가지고 던질 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방변의 손수나 이 우나 다 같은 손이에요. 손이 하는 일, 잡고, 붙잡고, 던지고, 밀고, 당기고, 만지고, 쓰다듬고, 안마하고 다 뭐가 하는 일이에요? 손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손수자, 즉 손 관련된 부수자, 기본글자가 들어가면 다 손이 하는 일을 여과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몽둥이를 잡았어요. 요게 요렇게 된 거 있어요. 칠복자입니다. 요렇게 넣습니다. 칠복자예요. 친다는 건 뭔가를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자가 들어가면 이게 공격할, 칠공자, 공격하다 할 때. 이것도 단독상이 없으니까 붙여가지고 다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가를지, 그렇죠. 가를지, 가지지. 여기에 나무가 들어가면 가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횃불을 잡았어요. 횃불을 잡았습니다. 횃불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잡은 것이죠. 그래서 횃불을 잡고 있다는 것은 왜 횃불을 잡았냐면 뭔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밤에 횃불을 든 것이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개를 찾을까요? 고양이를 찾을까요? 아니면 지금 숨어 있는 김건희를 찾을까요? 그게 아니죠. 집안에 가장 나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즉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늙은이 수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뭐였어요? 찾을 수였어요. 뭘 들고? 횃불을 들고. 근데 늙은이 수로 바뀌었어. 그러면 찾다란 의미, 원래 의미를 갖는 글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게 한자의 조작 원리라고 그랬죠? 횃불을 들고 찾는 것이죠. 더듬더듬거리는 찾는 것이죠. 찾는다는 행위는 뭐가 하는 행위예요? 손이 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면 수세가다 할 때 찾을 수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이제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잡고 있는 손이 있어요. 붓을 잡고 있는 손. 붓을 잡고 있는 손이 뭐예요? 이게 분율자예요. 그렇죠? 이 분율자가 단독 사용이 없어요. 붓의 뜻을 갖는데. 그래서 대나무로 보통 만들었죠? 그래서 붓필자가 된 겁니다. 붓필자가. 그 다음에 뭐 글서, 그림, 하자가 다 이 글자로 가지고 밑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글서가 되고 또 밑에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그림화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의 글자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붓을 잡고 있는 글자죠?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성씨 윤으로 사용됩니다만 이게 원래 다스릴 윤자예요. 다스릴 윤자. 붓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농공행상 뭐 할 때 이 뭐 농공행상이 아니라 그 계급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펜대를 잡고 있는 화이트 칼라가 좀 더 뭐 좀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보다는 더 그렇죠. 무보다는 좀 더 꼰대 나는 그런 뭐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직업이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리라든가 뭐 이런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스리는 계급을 붓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 보통 봤어요. 이게 성씨윤입니다. 근데 이게 성씨도 다스리다가 성씨도로 바뀌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입으로 명령하는 것까지 집어넣으니까 이게 임금 군자가 된 겁니다.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또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의 글자가 또 있습니다. 역사 할 때 역사 사자, 사기 사자, 사관 사자죠. 이거 옛날 그림 보면은 붓은 붓인데 이런 붓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장식된 붓을 잡고 있는 모습. 좀 더 다른 형태의 붓을 잡고 있는 모습. 관리들이 예전에는 만년필이 그 신분의 상징, 좀 더 뭐 이렇게 좀 꼰대나는 사람들의 상징인 적이 있어서 예전에 만년필, 좋은 만년필. 그 선물도 만년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비싼 만년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도 만년필이 있긴 합니다만 만년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예전에 사람들이 붓을 잡았는데 그 붓이 좀 장식이 돼 있어. 화려하게. 높은 사람들, 관리들이. 그래서 그런 붓을 잡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역사사자, 사관사자, 사기사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붓을 잡고 있는 것과도 아주 흡사한 글자가 또 있어요. 요 글자는 붓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 글자는 일사자로 발전합니다. 일사자. 붓을 잡고 있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죠. 뭔가 기록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붓을 잡고 있는 그 글자, 작업 도구를 잡고 있는 글자 그래가지고 일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하면 다 붓을 잡고 있긴 한데 옛날 그림은 좀씩 틀려요. 그런데 요걸 잡고 있는 것은 붓필자, 그 다음에 필기괄대, 그 다음에 글서자, 그림 하자 이렇게 발전했고 요렇게 붓을 잡고 있는 것은 다스릴 윤자에서 임금군으로 발전했고 약간 장식된 붓을 잡고 있는 글자는 역사사자, 사기사자, 사관사자로 발전했고 여기에서 또 약간 더 다른 어떤 게 붙은 것은 일사자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손이 하는 일과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저울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것도 손톱 조자인데 요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저울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칭자입니다. 둘을 한꺼번에 들을 칭. 저울 칭자입니다. 근데 저울 칭자인데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울 칭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단독 사용을 하는 글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울로 다는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곡식이죠, 곡식. 그래서 별을 집어넣고 이 저울칭, 들을 칭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뭔자요? 이게 저울칭자. 예. 제일 칭자. 칭찬할 칭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따 있는 그 잎사귀들을 따는 모습이 켈체자예요. 단독 사용이 잘 없고 다른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캐다란 뜻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자를 붙인 게 켈체자, 채용. 그러니까 한자는 원래 뜻을 갖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단독 사용이 없게 되면 이것이 단독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 글자를 만든 이유가 곡물을 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곡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저울칭이 되는 거고, 이것도 나무에서 뭔가 따는 모습인데 그 뜻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따는 이런 손이 하는 행동이니까 손수를 집어넣어서 켈체자를 또 완성시킨 겁니다. 네, 오늘 손과 관련된 글자를 통해서 조자 원리를 보셨죠?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손이 하는 일에는 이런 글자들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손과 관련된 글자를 보시면 뭐 여자를 잡는다, 네? 사람을 잡는다,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 잡는 일, 드는 일은 다 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손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의미가 종으로도 되고 뭐 미칠급, 일급도 되고, 붓을 잡고 있으면 또 그것이 분율, 뭐 글서도 되고 다스릴 윤도 되고 일사도 되고 역사사, 사기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손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원래 뜻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좀 더 발전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면 또 하나 손을 집어넣어 갖고 더 보완해서 그 일을 하는 글자를 만들어낸다. 켈체자가 우리가 대표적인 글자였죠. 찾을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이게 찾을 수인데 늙은이 수가 되니까 찾는 일은 손이 하는 일이고 횃불을 드는 손이 하는 일이니까 손 하나 더 집어넣어서 찾을 수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를 완성시켰고, 켈체자도 이게 저울칭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칭, 저울칭자인데 단독상이 없으니까 그 대상이 곡식이니까 곡식의 대표 벼하를 집어넣어서 들칭자, 저울칭자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조자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만 알면, 기본 글자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즉 한자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기본 글자 300글자만 그림값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수천자의 한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조자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간체자를 만들었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면 뭐 간체를 안 만들어도 대만 사람, 일본 사람들 번체를 써도 다 문맹제가 많지 않잖아요. 예, 한자 조자 원리를 이 간체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한자의 장점, 그림 글자의 장점을 간체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손과 관련된 글자 무궁무진이 많습니다. 손과 관련된 글자를 통해서 조자 원리를 계속해서 파악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